자, 이제 두 번째 주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황정음 씨에 대한 이야기 한번 기사 한번 보실게요.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기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 황정음 씨 관련 소식인데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황정음 아들 손의 외도 증거가 남편 외도 공개 폭주 이후 충격. 그 남편이 이제 불륜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폭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황정음 씨가 피해자니까, 불륜에 있어서는 피해자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폭로를 하는 과정에서 상간녀가 아닌데 이제 헛발질을 한 거죠. 저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을 상간녀라고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렇게 황정음 씨가 폭주한 이유가 뭐다? 내 아들 손에 외도의 증거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아들이 피해자다. 이건 어른들의 문제가 아니야, 더 이상. 어른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내 아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엄마들은 내 아이가 어떤 학대를 당했거나 아픔이 있을 때 눈이 돌아가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폭주를 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사를 보실게요. 여러분들 기사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납득할 만한지 안 한지. 생각의 힘을 키우는 시간이니까. 자, 이혼 소송 중인 배우 황정음 40살이시네요. 일반인 여성을 상간녀로 오해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그가 처벌 위험에도 남편의 외도를 공개적으로 폭로하게 된 이유가 전해졌다.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 저격 대참사 황정음 폭주하는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황정음의 이혼 결심 배경을 전한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버에 따르면 2020년 9월에 한 차례 이혼 조정을 했죠. 근데 재결합을 했죠. 그리고 부부관계를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둘째도 낳았잖아요. 이제 그런 좀 특이한 과거 경력이 있는 거죠. 근데 올해 초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고 다시금 이혼을 결심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외도 증거를 발견한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외도 증거는요 대부분 핸드폰이 결정적입니다. 핸드폰. 그래서 꼭 외도가 아니더라도요, 핸드폰은요 뺏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나의 사생활이 모두 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찰 조사를 가서도 민간에서는 보통 그런 일이 없는데, 군대에서는 특히 병사들이 사건에 연루되면 가볍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물론 가볍진 않지만 가죠.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럼 너 핸드폰 좀 보자. 그러면은 줘야 되는 줄 알고, 병사들이니까 이제 잘 모르잖아요. 줘야 되는 줄 알고 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주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핸드폰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최후의 보루죠. 절대 뺏기면 안 되는, 누구한테라도 뺏기면 안 되는 물건이 돼버렸는데,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이제 그 친구도 병사인데, 이제 핸드폰에 군대 들어오기 전에 여자친구랑 사귀었어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랑 사귀면서 그 영상을 찍어 놓은 거예요. 같이 성관계 하는 걸 찍었어. 근데 그게 좀 애매한 게, 각도에 따라서는 상대방 여자가 그 사진을 찍는 걸 모를 수가 없는 그런 각도란 말이에요. 이 친구는 당연히 동의가 있었고 그렇게 찍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군대를 가고 둘이 이제 헤어지게 되면서 다른 남자가 개입이 되고 하면서, 아무튼 이 전 여자친구죠. 전 여친이 무언가를 오해를 해서 이제 이거를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카찰로 고소를 했어. 그런데 증거는 없죠. 그 여자애는 없어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달받았어. 그러면은 핸드폰에서 그게 안 나오면 그냥 이 사건은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는 그게 몇 년 전 일이고, 자기는 그때 분명히 합의하에 이걸 찍었고, 그리고 자기 기억으로 이걸 삭제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줘도 되는데 이제 수사관이 헌병이죠. 헌병이 달라고 하니까 줘야 되는 줄 알고 이걸 준 거예요. 근데 이게 나와버렸어. 이게 여러분, 삭제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클라우드인가 뭐가 연동이 돼서 아무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핸드폰만 지켰어도 처벌 안 받을 수 있었는데, 핸드폰을 뺏기는 바람에 알았으면 안 줬을 텐데, 그러니까는 안 줘도 되는 거 알았으면 안 줬을 텐데, 이미 제출 안 해도 되잖아요. 영장 없으면은 줄 이유가 없죠. 근데 아직 사회 경험이 일천해서 그걸 몰랐기 때문에 핸드폰을 제출했고, 그래서 이제 처벌을 결국은 피할 수 없게 됐단 말이죠. 그렇게 핸드폰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황정음 씨의 남편의 외도 증거가 발견된 곳은 다름 아닌 남편의 세컨폰이었다, 요 말인 거죠. 세컨폰을 쓴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 있는 거죠. 그냥 아무나, 물론 저는 이게 세컨폰입니다. 업무폰이죠. 세컨폰이 저는 있지만, 저는 불륜을 하고 있지 않고요. 저는 불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아닌데, 일반적으로 저는 사업을 하니까
이제 뭐 폰이 이제 가족들끼리 쓰는 폰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은데 이분은 이제 세컨폰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씨는 이 씨라는 건 그 유튜버가 황정음은 올해 초 남편 출근 이후 집에서 두 아이를 돌보던 중 아들이 아빠 핸드폰이야 라며 휴대전화 하나를 가져다 줬다 라며 의아하게도 해당 휴대전화는 평소 이영돈이 쓰던 것이 아니었다. 황정음이 몰랐던 두 번째 휴대전화를 남편이 쓰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컨폰인데 그 존재를 아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어린 아들이 들고 왔다는 거죠. 그 점에서 폭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어서 해당 휴대전화에는 남편의 외도 정황이 담긴 문자와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라며 이 자료들 중 일부는 황정음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황정음은 이 같은 자료가 담긴 휴대폰을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게서 입수했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황정음이 이성을 잃고 폭주했던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었다. 황정음 씨가 자기 인스타그램에 이영돈의 사진을 이제 공개하면서 나랑 결혼해서 너무 바쁘게 재밌게 산 내 남편 이영돈, 그동안 너무 바빴을 텐데 이젠 편하게 즐겨라 등의 멘트를 남겼었죠. 그리고 이제 이혼 소송 중이고, 그런데 황정음은 4일 새벽 이영돈의 상간녀라며 엉뚱한 여성 사진을 SNS에 공유해 무리를 빚었다. 황정음은 게시물을 바로 삭제했지만 사진들은 급속도로 확산됐다. 신상까지 유출되는 피해를 입은 A씨는 직접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밝히며 사과를 요구했다. A씨는 1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연예인이 공개적으로 일반인에게 추녀라는 모욕, 상간녀란 모함을 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황정음은 2차례에 걸쳐 사과했다. 자, 그렇죠. 여기까지가 기사인데요. 황정음 씨의 상황이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내 남편이 바람을 폈어. 그럼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리고 내 아들이 그 증거가든 휴대폰을 내 아들이 갖고 있어.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됐어. 그러면은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렇지만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세요. 불륜이 매우 많아요. 많은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많아진 게 아니라 원래 많았어요. 원래 많았는데 옛날에는 원래 많았는데 옛날에는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옛날에 없었는데 지금 막 많아졌고 지금 사람들이 더 타락했고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륜을 했어. 그러면은 내가 있고 남편이든 뭐 아내든 누구라도 불륜할 수 있는 거니까, 아내도 불륜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불륜을 해. C라는 사람이 나와. 그럼 이게 나야. 이게 배우자야. 이게 상간자야. 그러면 A가 난데 B하고 C, 내 남편, 내가 이제 여자니까, 여러분 저는 여자죠. 그러니까는 남편이라고 치고 내 남편과 이 상간녀 B하고 C 중에 누가 더 나쁜 거예요?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화를 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나랑 관계가 있는 건 B잖아요. 삐지 않아요? 아니, 나는 C를 본 적도 없죠. 물론 이제 사진을 통해서 보겠죠? 아니면 동영상을 통해서 보겠죠? 아니면은 다른 어떤 신체 부위만 볼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나랑 이제 부부 관계를 맺고 애정과 신뢰 관계에 있는 거는 B죠. C가 아니잖아요. C가 나랑 어떤 신뢰 관계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상간녀가 내가 평소에 아끼던 내 후배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라면 배신감이 클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나의 신뢰관계를 깬 거는 B지 C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요, 지금 황정음 씨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은요, C를 더 미워해요. C를. 상간녀를 더 미워해요. 그리고 마치 얘는 지금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B한테 신경을 잘 못 썼어. 내가 바빠서, 아니면 아이들이 지금 한참 공부할 때라서 내가 남편한테 신경을 못 쓴 건 사실이야. 그래서 B는, 내 남편은 그렇게 한눈을 팔 수 있어. 근데 C 너는 뭐야? 그런 식으로 가서, 아니 B보다 C를 더 증오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의 이 모든 분노를 C한테 쏟아내는 거예요. C한테. 이게 제대로 화내는 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화내는 법. 자, 여러분 A라면 나한테 주어진, 내가 C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C를 합법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소송하는 거예요. 상간녀 소송.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얘를 벌할 수 있는 거는, 나한테 주어진 무기는 상간녀 소송이야. 근데 그건 안 해. 그건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그까지 돈 필요 없어.
난 너한테 사과를 받겠어. 자, 나는 돈 필요 없고 나는 사과를 받을 거야. 자, 여러분, 사과를 받는 거는요, 법이 여러분들한테 정해준 합법적인 구제수단이 아니에요. 사과는 안 됐지만. 그리고요, 돈을 받는 거보다 사과를 받는 게 더 큰 거예요. 왜 그래요? 돈에는 아무런 희노애락이 없죠. 돈은 그냥 무색무취한 거예요. 돈으로.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쉬운 문제라고 하잖아요. 아무런 감정의 낭비가 없어. 그냥 돈이 아까울 뿐이지만 아무런 감정의 낭비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돈이죠. 근데 법은요, 여러분들에게 돈 받고 끝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씨와의 관계에서, 상간녀와의 관계에서는.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준 무기는 뭐예요? 위자료 청구하고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그 두 개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 사과라는 건 여러분의 무기가 아닙니다. 안 됐지만.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받겠다. 물론 B하고 C가 사람이라면, 인간으로서 수치심이 있다면 당연히 사과를 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배우자는 인간이 아니란 말이죠. 부끄러움을 모른단 말이에요. 공자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으로서 못할 짓이 없다. 그렇잖아요. 계속 사람의 등급을 나누라고 이야기 드린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등급을 나누나요? 여기서 안 나눌 수 있어요? B하고 C를 등급을 나누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나요? 사고가 돼요? 지금? 아니잖아요. 사람 다 똑같지 않죠. 자, 바람을 피지만 어떤 사람은 바람 핀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요. 정신을 차리기도 해요. 그런 사람은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의 B나 C처럼, 여기서 이영돈 씨와 그 상간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B와 C처럼 분류는 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사과도 안 해.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사과를 받겠어. 나는 사과를 받고야 말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법적인 평가에서 여러분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오히려 상간은, 여러분, 분류는요, 형사 책임인가요? 분류하면 우리가 형사 책임 져요? 감옥 가요? 아니면 뭐 벌금 맞아요? 분류는 그냥 민사 책임만 있어요. 민사라는 건 뭐예요? 돈 받고 끝내라는 거예요. 손해배상, 위자료라는 거는 정신적인 고통인데, 정신적인 고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예요. 기본 전제가. 근데 만약에 내가 상간녀의 얼굴을 올려, SNS에 올려, 얘가 상간녀예요, 올려, 거기다가 얘는 추녀예요, 얘는 상간녀예요 라고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상간녀가 요 행위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겠죠. 모욕 도 되겠고, 상간녀가 한 거 C가 한 거는 불륜에 불과해요. 민사 책임만 지면 되는 건데, 내가 상간녀의 정보를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오로지 내가 나의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올리는 거지. 이게 정의구현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정의구현,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정의구현보다는 그냥 내 속에 있는 그 분노,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냥 발산하는 것 뿐이에요. 여기저기만. 근데 이거는 범죄란 말이죠. 피해자인 A가 한 거는 범죄, 형사 범죄. 쟤는 민사 책임만 지면 되는데. 그래서 C가 고소를 하죠. 게다가 지금 황정음 씨는 헛발질까지 했어.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자,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 결혼은 어떻게? 신중하게. 결혼을 신중하게 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사람의 등급을 나눈다는 건 뭐예요? 평가를 해라, 제발. 사람은 여러분 다 똑같지 않아요. 남자가 다 똑같고 여자가 다 똑같지 않거든요. 제발 부디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평가에는, 사람을 평가한다는 말에는 뭐가 들어가요? 먼저 나부터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몇 등급의 사람일까? 좋은 등급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걸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세요. 착한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고요. 착한 사람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건 죄악이라고 했죠. 착한 건 죄악입니다. 쓸데가 없다고요. 쓸데가. 자, 내 배우자가 착하면 여러분은 내 배우자가 착한 것까지 내가 악을 해야 돼요. 곱하기 2의 악을 해야 된다는 게, 내 삶이. 내 남편이 착해서 좋은 게 아니라 얘가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야 되는데 내지 못했던 그것까지 내가 내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착한 사람 말고 좋은 등급의 사람이랑 결혼을 하시고, 그래야지. 자, 좋은 등급의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대신 뭐예요? 최소한 불륜이라는 나쁜 짓을 했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그 말은 뭐예요? 최소한 사과를 한다는 거죠. 물론 사과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관계가 회복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인간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부끄러워하고 사과를 하면 내가 받은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래서 등급이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매듭 지을 수 있게, 관계를 잘 정리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된 거죠. 결혼을 신중하게 못했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불륜이 발생했을 때 사과도 안 해. 사과도 안 하니까 나는 피해자인데 내 상처, 내가 받은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받은 상처는 가해자가 일단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걸 안 해줘. 그러니까 난 사과를 받겠어.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범죄를 막 저지르는 거죠, 내가. 그러면은 나도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범죄를 하면서 혼자 덕야청청할 순 없단 말이죠. 이게 공자가 말하는, 제가 여러 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이죠, 혹. 대표적인 혹입니다, 혹.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마흔을 부록이라고 하잖아요. 40을 부록이라고 하는데, 불 혹은 혹하지 않은 거니까 혹이 뭐냐? 라고 물으면 바로 이거예요. 한순간에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나를 망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화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나의 부모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거. 부모니까 여기서 뭐 자식도 되겠죠? 부모 자식한테까지 미치는 거예요. 2급 기친이라고 해서 혹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공자가 하는 말입니다. 망기신, 내 몸을, 스스로의 몸을 망치고 그 화가 내 부모에게까지, 나의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 자식한테까지 미치게 하는 거. 지금 이 행동은, 그러니까 황정음 씨가 본인한테 부여된, 법적으로 이제 피해자한테 부여된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넘어서 화를 막 뿜어내는 거죠. 여기저기 막 뿜어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이 사람들의 불륜과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런 사람한테 가해를 하게 된 거죠. 형사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 아이를 통해서 불륜 증거가 나오는 경우는 많아요. 아이들은 이제 기계를 잘 다루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빠가 숨겨놓은 불륜의 사진을 아이가 발견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고요. 아이의 어떤 기기와 아빠의 기기가 연동이 돼서 아이 걸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는 매우 많아요. 이것도 내가, 황정음 씨가 이영돈 씨한테 화를 내야 될 문제인 거지, 왜 씨가 지금 상간녀로 갑자기 상간녀가 돼버린 그분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내 아이가 앓은 게 쟤랑은 무슨 상관이에요. 오히려 내 남편을 더 비난해야 될 일인 거지. 근데 이제 분노가 넘친 거, 막 끌어 넘치는 거죠.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자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도 넘치면 좋지 않아요. 과유불급이잖아요. 과유불급이라는 논어의 표현이 나오죠. 지나친 것은 불급은 뭐예요? 미치지 못하는 거죠. 이건 지나친 거, 이거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도달하지 못하는 거. 이게 뭐예요? 똑같다라는 건데, 이거 두 개는 같은 거야. 사랑이라는 감정조차도요,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이것도 넘치면 좋지 않아요. 근데 분노는 어떻게 써요? 분노는 당연히 넘치면 안 되겠죠. 결국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지, 매듭을 진다. 이렇게 대나무의 매듭, 마디, 이거를 못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황정음 씨는 부록에 이르지 못한 거죠. 한번 이 사람은 피해가 매우 크잖아요. 미안하다고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이미 명예훼손을 했고, 형사 범죄는 이미 성립이 됐고, 기수죠, 기수. 그래서 여러분, 그러시면은 곤란하다. 곤란하고요. 불륜이 굉장히 많은 사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불륜은 원래 많았고 지금 특별히 많은 건 아니고, 불륜을 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냐.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여러분들 속에 끓어오르는 그 화를 제대로 분출시키셔야 돼요. 그 방법은 결국은 미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미워할 줄 아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황정음 씨에게는 제가 특별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류 논어를 특별히 추천을 드리고 프로젝트 1입을 한번 들어보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아니, 왜냐면 보세요. 나는 삶을 살아야죠. 계속 내 삶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나의 아이들도 삶도 계속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랑 이혼을 해. 그럼 이제 매듭을 짓는 건데, 매듭을 짓지 못하고 계속 이거를 확대 재생산을 시키고 있으면 나도 내 삶을 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피해가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현명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사생활이어서 소송으로 다투면 충분해요. 지금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내 남편 이영돈에 대한 잘못된 것들은요, 소송에서 판가름이 날 거예요. 시비가 가려질 건데 그거를 언론 플레이를 할 이유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나아가는 곳에 좀 더 신경을 집중하면 좋겠다. 황정음 씨와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이 훨씬 더 현명한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여기서 상간녀는 잘못 안 거예요. 헛발질했다고요. 폭주해가지고. 그럼 그분이 입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건가요? 범죄를 저지른 건데, 내가 처음에 피해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가해자가 돼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악화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과를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이 아닌 것과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사과를 받아요? 포기하셔야 된다는 거. 사과 받는 걸 포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옆에 9등급 쓰레기가 있으면 나도 9등급 쓰레기가 된다. 여러분 절대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쟤랑은 대화가 안 돼. 그래서 나도 제가 하는 그런 쓰레기 짓을 하지 않으면 쟤랑은 대화가 안 되니까 나도 결국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지 않잖아요. 쓰레기는 어떻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지. 쓰레기를 껴안고 쓰레기한테 야 너는 왜 이렇게 더럽니?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 그걸 왜 하고 있어요? 나도 같이 더러워지는 거지.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제대로 화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제대로. 그게 부록입니다. 다른 게 부록이 아니라 제대로 화내고 제대로 미워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게 부록의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고른 건 나잖아요. 나. 그러면은 원인은 내 남편을 꼬신 상간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내 남편이 쓰레기고 두 번째는 내가 저런 쓰레기랑 굳이 관계를 맺은 내 잘못이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쓰레기라고 판단감이 났으면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쓰레기랑 관계를 정리해야 맞겠죠. 아 그러네. 쓰레기랑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네. 쓰레기랑. 자 내가 A야. B가 쓰레기 짓을 했지만 그거는 C 때문이야. 그렇게 가야지 내가 B랑 이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 황정음 씨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왜 C를 공격하냐? 왜 상간자를 공격하냐? 이 모든 원인을 상간자한테 돌려야지 B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B는 내 배우자는 그래도 괜찮은데 잠시 횟가닥해서 아니면 귀신이 들려서 쟤한테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쟤만 없으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C를 공략해야 되네. 그쵸?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삶에서는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가 문제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걸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언제나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미워하는 법을 배워 나가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